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미리 경고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는 분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라서 열심히 싸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지금이 열심히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항소 포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막 나간 이슈거든요. 이게 국민들한테 먹힌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되면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모든 사건을 공소 취소해버릴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예. 그리고 대법원을 갈아 없앨 거고요. 저는 차라리 뇌물을 받아먹으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시스템 자체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기여해왔던 시스템 자체를 자기 살려고 갈아엎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독재로 가는 길목이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진영은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을 때는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길목이 바로 지금 이 항소 포기 국면입니다. 최근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대표님께 주도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민주당 패널분들 이 방송에서 하셨던 발언들 중에 일일이 팩트 체크를 또 하고 계시기 또 화제더라고요. 방식은 그래요. 저는 청담동 사건 때부터 민주당이 계속되는 마타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하루 던지고 그러니까 하루 던졌는데 팩트 체크하니까 틀리면 사과문 올리고 틀리면 사과문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슈를 하루하루 물을 타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분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귀찮지만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법적 조치도 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목을 지키는 방편 중에 하나로 보면 됩니까? 대충 이러지 않습니까? 무슨 뭐 계엄 관련이라든가 윤 대통령 관련하는 거 가지고 대충 뭐 너네는 깨끗하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건 저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얘기하고 이 얘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역사상 누가 공범한테 7,400억을 밀어줬습니까?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에서 말하겠다는 거 하지 않고 웃으면서 퇴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안은 대단히 간단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대 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들인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검찰에 항소 포기 지시했고 거기에 겁먹은 노만석 등의 검찰 수뇌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항소를 실제로 포기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으로 대장동 일당을 부동산 재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부터 김만배 일당은 만수르처럼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재벌 됐어요. 그건 정권이 바뀌어도 못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형사처벌해서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한 사람들 재산 뺏어서 메꿔 넣게 해야 되는 겁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 퇴임사에는 한 줄도 외압 논란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어제는 또 한 일간지 기자와 또 90분 동안 집에서 인터뷰를 했더군요. 거기서 윗선의 요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죽기 싫다는 얘기죠. 혼자 말은 고상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나 사실 백 받고 한 거야. 나만 가기 싫어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근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노만석한테 관심 끊읍시다. 노만석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긴 그냥 백 받고 쪽팔리게 꺾인 사람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꺾인 놈도 잘못이지만 꺾은 놈이 더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꺾인 놈 노만석이 그만두는데 왜 꺾은 놈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계속 하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학폭 피해자만 퇴학시키고 학폭 가해자는 재단 이사장 아들이라서 그냥 반장 계속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호 당장 내려와야 하고 정성호가 안 내려올 경우 우리가 숫자가 적더라도 이건 탄핵안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또 특검 얘기 또 탄핵안 얘기도 나오곤 있는데 앞서 이제 저희 방송 나왔던 민주당 패널은 그거 왜 민주당이 받아야 되냐 이렇게 또 반문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쪽수 문제로만 포기하고 나면 정치는 바뀌지가 않아요. 과거에 우리 드루킹 사건 때 쪽수가 충분해서 드루킹 특검 받아내고 김경수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48대 29.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이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처럼 오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48이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분노하는 국민의 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5 정도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25의 국민들이 더 여기에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이 민심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이 국민의 분노를 받아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드리자는 말씀드려요. 저는 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정권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속보이게 막 법원 뭐 압박하고 이런 그래 좀 정권 초반이니까 조금 뭐 바로 끌어내긴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실상 공범들한테 나라 돈 7,400억을 밀어줘서 재벌 만들어준다? 이건 아무리 정권 초반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절대 두고 안 보실 겁니다. 예. 지금 48대 29 이거를 SNS에 직접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부적절했다라고 보고 계시고 중도층에서도 똑같이 나왔어요. 48대 29.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7,400억 문제가 그냥 생돈 나간 게 아니라 대장동에서 사셨던 분들이 헐값으로 수용당해서 나온 그 차액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10월 15일 날 주거 재앙 조치로 국민들을 부동산 문제로 분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그런데 부동산 가지고 사기친 놈들한테 재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동이 일단 남욱, 정영학에 지금 강남 부동산이 100억 이상씩 올랐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은 이렇게 비판적인데도 남욱은 뭐 당당하게 이 추징 보전하고 해제하라 지금 검찰에 지금 요구했다는 게 속보로 전해졌거든요. 약오르지 이러는 거잖아요. 뭐 근데 입장 바꿔서도 어차피 지금 뭐 감옥 갔다가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1,000원이면 안 하고 1,000만 원이면 안 할 수도 있어요. 1,00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게 한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 얼마 안 있어요. 저는 그런 약속도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항소심 가서 중간에 나올 거다. 그리고 가석방 권한 누구한테 있죠? 법무부 장관한테 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중간에 내보내줄게 얼마든지 자기들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임죄도 없앤다면서요. 배임죄 없으면 당장 김만배 포함 다 나옵니다. 결국은 이 시스템을 이재명 정권이 자기 살려고 망치고 있다. 그걸 지금 상식적인 국민들이 지금 어렵지만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남욱 변호사가 오늘 검찰에 500억 추징 보전한 걸 풀어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게 속보로 전해졌는데 그 돈들 다 성남 시민들이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그 돈을 지금 받아내기 위해서 이 수사와 소송 재판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 예. 걸 중간에 갑자기 중도에 포기시킨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헛소리입니다. 무식하거나 사기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이 판결문을 보십시오. 왜 추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판사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써놨어요. 지금대로라면 피해 회복이 안 되니 국가가 나서서 추징 보전해준다. 그게 바로 이 지금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의 취지예요. 네. 거기에 맞게는 앵커님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앵커님이 만약에 5억짜리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재산을 다 동결해 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 사람 동결 풀어줘. 왜냐하면 앵커님이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예. 왜? 도대체 왜?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라고 만든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이고 17년 된 법입니다. 정성호도 그때 국회의원으로 찬성한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왜?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 보이스피싱 사범들도 다 풀어주고 그냥 각자 변호사 선임해서 하게 하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제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예.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잖아요. 해보라고 그러십시오. 되나? 이건 그냥 김만배 일당 만수로 재벌 만들어준 겁니다. 약오르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성남시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박철호 반부패부장, 정진호 중앙지검장 민사 소송 제기하라고요? 사실 권력 잡은 쪽에서 형사 고소나 이런 거 안 무서워합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사는 다릅니다. 민사 소송은 진행될 것이고 그건 계속 정권이 바뀌어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를 더 두려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민사 소송의 문제는 결국 인과관계의 문제예요. 예. 정성호 장관이 안 나섰으면 이 7,300억 추징, 400억 추징 안 풀렸겠죠. 그럼 10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죠.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서 메꿔 넣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주당에서는 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의 처신 문제 이런 걸로 얘기하면서 외압 수사 외압 의혹 없었는데 왜 이런 부분 물고 늘어지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신중 검토라고 자기가 던져놨죠. 근데 이거는 되게 희한한 상황인 게 저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4번 좌천당하고 압수수색 2번 당하고 독지 폭행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압에 맞서서 한 3번 정도 사표 내봤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죠. 외압은 이렇게 씁니다. 이거 아니면 죽인다. 이런 말 안 해요. 예. 해놓고 안 들으면 날리고 좌천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신중 검토하라고 자기들이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다른 외압하고 좀 다른 것이 내내 아무 일 없다가 마지막 날 5시 반에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얘기 안 했으면 항소장 접수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100%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과거에는 이런 거 자체는 외압으로 안 봤다? 이것도 헛소리입니다. 과거 아주 오래된 얘기가 DJ 정부 시절에 검찰의 실세였던 신승남 네. 전 총장의 경우에 울산에 있는 자기 지인 회사가 울산지검에서 내사를 받자 연락합니다. 나는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로 기소됐습니다. 예. 이걸로 외압을 넣은 것으로. 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도면 불법적인 외압 지시 맞다라고 하고 직권남용죄 유죄 판결했습니다. 지금 20년 전 기준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다고요? 역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무슨 보도 특검에서 흘려가 나온 보도 중에 이게 있었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걸 예. 적극적으로 막아주지 않아서 사악한 사람이라는 둥, 빨갱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주장하는 민주당한테 이렇게 묻겠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기소하겠다는 검찰 누르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신중하게 검토해라고 해서 불기소로 바꿨다. 그럼 자기들 지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나오면 저 탄핵하고 감옥 보내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아까 그 질문 드렸냐면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법무부에서 노만석 대행의 이 면직안을 보내기도 전에 우리는 넘으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조금 전에 이제 면직안 제거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사안에서 제가 그날 밤 10시 반, 11시부터 문제 제기했고 예. 밤에 제가 검찰이 자살했다 얘기했고 이슈가 이제 커졌죠. 그런데 그 토요일 정성호 법무장관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이틀 동안 처음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몰랐다라고 답을 했어요. 말이 바뀐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말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충 말을 맞춰서 노만석, 정진우 중앙지검장한테 독박 써라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어 이렇게 치고 나왔죠. 노만석 어떻게 했죠? 겉에 서두는 자기 뜻으로 했다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꼬리를 하나 붙여놨죠.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이건 내가 외압 받았다는 이 물귀신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 입장에서는 노만석 데리고 같이 못 간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오히려 노만석이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노만석 계속 갖고 갔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선 그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성호라도 지키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 착각이고 만용입니다. 아니 꺾인 놈이 날아가는데 꺾은 놈은 그대로 간다고요? 그걸 국민들께서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용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는 우리는 사전에 보고받거나 협의한 적 없고 사후에 전달은 받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타클로스입니까?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머리맡에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 머리 갖다 놨다고요? 그런 아름다운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이건 명백하게 권력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5시 반,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기간 마지막 날 퇴근하기 직전에야 예. 항소가 당연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처음 그 얘기를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결정돼서 전결 결재까지 다 난 사안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력 대한민국에 한 명뿐입니다. 한 명. 예.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사태, 항소 포기 사태 좀 짚어봤고 오늘 좀 내란 특검 수사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자,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이 여파는 앞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분석들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3특검은 출발부터가 대단히 정치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특검이에요. 민주당끼리만 한 거잖아요. 민주당, 조국당. 그러니까 꼭 자기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사람이 다 특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었을 때 그게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자기 지지층만 보는 수사를 하면서 엄플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예정된 결과였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3특검과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흘렸죠. 무슨 네. 뭐 개업날 제가 홍 정무수석과 통화했다는 거. 그런데 그 통화가 부재중 통화였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흘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출국 금지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떳떳하니까 뭐든 할 테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맞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특검 출세 방지법. 이거 저희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 무능한 야심가들이 나라 망치는 것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흐름과 또 견줄 수 있는 게 민주당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TF 있지 않습니까? 네. TF에서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으면 인사조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가지고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이 정부의 장관 중에서도 미리 계엄을 알았던 것은 확인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실무 공직자들이 계엄에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사전에 몰랐잖아요. 자, 그리고 이 TF를 만들면서 무슨 총괄 TF다 이렇게 만들었던데요. 저는 그 이름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일본 극좌 적군파가 총괄이라는 이름으로 자아 비판시키고 고문하고 사람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어울리는 이 단체를 TF를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립니다. 정의하겠다면 9월에 미리 계엄 알고도 그러니까 계엄을 확신할 근거가 있다고 해놓고도 그 근거 제시하지 않아서 그 근거 제시했으면 계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계엄을 미리 막지 않은 김민석 총리 휴대폰 먼저 까십시오. 그리고 그런 정보 다 듣고도 계엄날 국회로 바로 오지 않고 숲에 숨었던 이재명 대통령 휴대폰 먼저 까십시오. 다른 공직자들은 뭔 죄가 있다고 휴대폰을 깝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좀 돌아가 볼게요.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싸우십니까? 하니까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사로 말해야 되고 예. 검사는 수사로 말해야 되고 정치인은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걸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독재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걸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예. 왜냐하면 지금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51년에 있을 지방선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지금 저는 서로 생각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 뭉쳐서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애국심과 진정성, 열정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